과학의 소른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분자의 극성과 관련된 문제 좀 살펴봅니다. 드디어, 자, 우리가 3단원 마지막 시간으로 자, 이제 3단원 단원 마무리 문제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늘 처음 살펴볼 문제들은요, 우리 이름도 조금 감이 그래요. 신유형 수능 열기예요. 말 그대로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딱 봐서 답이 딱 나와주면 정말 고마운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괜찮아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자, 우리가 낯선 문제는 아는 것부터 접근하면 된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건데 일단 우리 가라고 하는 분자는 익숙하죠. 메테인 분자입니다. 탄소 하나랑 수소 4개가 결합하는 거 정말 많이 봤는데요. 자, 얘가 좀 어색해요. pH3. 근데 저 우리 인이라고 하는 게 몇 조 원소냐면 15조 원소거든요. 3주기 15조 원소예요. 자, 우리 2주기 15조 원소 누구 있었죠? 그렇죠. 질소 있었죠. 자, P가 인 대신 질소를 넣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질소가 들어갔더라. 자, 여기 질소 들어가고요. 자, 수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암모니아처럼 생겼는데 다만 질소 자리에 인 넣어서 생각을 하시면 바로 나 pH3의 구조까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가와 나는 모두 입체 구조입니까? 자, 물어보고 있죠. 자, 가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바로 나올 때가 됐어. 네, 정사면체 구조예요. 자, 얘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암모니아처럼 생각하자 했었죠. 자, 인이 있으면요. 수소들 결합하고 있는 그쵸, 삼각뿔 구조입니다. 자, 정사면체 삼각뿔 모두 입체 구조인 거예요. 자, 니은 볼게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자, 얘네들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서 대칭 구조였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서로 다른 원소끼리 즉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데요. 분자의 구조가 대칭이 아니에요. 자, 대칭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극성 분자가 되겠더라. 자, 그럼 쌍극자 모멘트 무극성일 때는 0이고요. 극성일 때는 0이 아니다.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 니은이 맞는 복입니다. 자, 디귿 물에 대한 용해도 자, 물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에 누가 잘 녹는다? 극성이 잘 녹는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더 잘 녹는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게 우리 신유형 수능 열기 첫 번째 문제인데요. 어색한 애가 나왔지만 낯선 애가 나왔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애의 형태로 바꿔서 접근하면 나머지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2번도 그럴걸요?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신유형 수능 열기 2번은 실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실험 문제는요. 정말 볼 때마다 별표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랑 실력 향상 문제 할 때도 선생님이 별표해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실험 문제는 쉽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꼭 자주 보자, 자세히 보자, 보고 또 보자. 네.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실험이냐면요. 민수가 가설을 세워요. 어떻게 가설을 세웠니? 극성은 극성이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이 잘 녹을 거야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설이 맞았대요. 민수가 제대로 가설을 세운 거래요. 그러면 이 실험은 무엇을 확인하는 실험이어야 돼요? 그쵸? 민수의 가설, 극성은 극성에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녹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자, 그럼 가부터 볼게요. 자, 가 시험관 이렇게 4개를 준비해서요. 2군데는 물을 넣고요. 2군데는 용매 물질 X를 넣었습니다. 자, 일단 물이라고 하는 애부터 생각을 해보면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극성 분자죠. 자, 그럼 얘네들은 극성 용매인 거예요. 자, 극성 용매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자, 염화구리 그리고 자, 물질 Y를 1g씩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물질 X에다가도 염화구리 그리고 물질 Y를 넣어서 잘 녹였어요. 그리고선 녹는 정도를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민수의 가설이 맞았다고 하니까 극성은 극성이 잘 녹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염화구리라고 하는 애는요. 구리양이온, 염화, 음이온, 즉 이온 결합 물질이어서요. 극성 물질에 잘 녹습니다. 자, 즉 이온 결합 물질은요. 극성 물질이 물에 잘 녹는다는 소리예요. 극성은 극성에 잘 녹는다. 이걸 가지고 민수의 가설의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가설은 뭐겠어요? 무극성은 무극성이 잘 녹는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극성이었으니까 자, 나머지 X가 뭐면 돼요? 얘네가 무극성이면 되는 거예요. 자, 무극성의 극성을 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민수의 가설과는 바로 연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민수의 가설, 무극성이 잘 녹는다를 확인하려면 무극성에는 무극성 물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애가 결국 무극성 물질이 되어야 되겠더라. 자, 그래서 X랑 Y는요, 둘 다 무극성 물질입니다. 자, 그럼 기억이 바로 판단되시죠, 여러분? 기억 X는 무극성 물질이다, 용매이다, 됐다고요. 그냥 니은도 판단되네. Y는 무극성 물질이어야 되더라. 그래요, 우리 민수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더라. 판단되셨어요? 자, 그럼 디귿 용해도는 2에서가 4에서보다 크다. 극성의 무극성을 녹였고요. 무극성의 무극성을 녹였습니다. 언제 더 잘 녹아요? 무극성의 무극성을 녹였을 때. 자,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보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뿐이었고요. 자, 여러분 이런 실험 문제는 제발 별표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시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유형 수능 열기 3번 문제. 자, 그림은 두 가지 수소와 화합물 가바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X와 Y는요, 이주기 원소고요. 화합물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선생님이요, 여러분이랑 같이 저희 내신 문제 보고 실력 향상 문제 볼 때 어떤 문제가 수능형 문제인지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문제? 이런 문제. X랑 Y가 특정되지 않은 문제, 우리 보고 X랑 Y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 이게 수능형 문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우리 이주기 원소라고 했죠. 그게 힌트인 거예요. 이주기 원소이고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아는 애들부터 접근해 봅시다. 옥텟 규칙부터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X라는 애를 보면 어머나, 하나, 둘, 셋, 넷, 공유결합 4개 하죠. X 하나 둘 셋 넷 공유결합 4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주기 원소 중에서 공유결합 4개 만들 수 있는 거 바로 14족 원소 탄소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애는요, 탄소인 거예요. 자, 탄소가 수소 2개와 결합하고 자기들끼리 이중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 얘네들이 가고요. 자, 그럼 이때의 알파가 의미하는 거 수소, 탄소, 수소, 요때의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겠죠. 자, 그럼 나 볼게요. 나 하나 둘 셋. 자, 공유결합 3개 합니다. 자, 그럼 공유전자쌍이 3쌍이 있으니까 옥텟 규칙이 아직 안 돼.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뭐가 더 있으면 돼? 그쵸,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씩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Y라고 하는 애들 예측되시죠? 이주기 원소 중에 공유결합 3개하고 비공유전자쌍 하나 가져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 그쵸? 15족 원소인 질소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바로 질소가 수소 2개와 결합을 하고요. 자, 질소가 수소 2개와 결합을 하고, 자, 비공유전자쌍 한 쌍 갖고, 자, 질소끼리 단일 결합 역시 하고, 수소와 자, 결합하고 비공유전자쌍 가지고 있고, 자, 바로 이러한 분자의 형태입니다. 자, 이때 베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소, 질소, 수소, 요때의 각도를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가와 나를 찾았는데요. 어떤 걸 묻고 있는지 한번 보기에서 볼게요. 자, 가는 무극성 분자에다 얘네들은요, 분명히 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자, 극성 공유결합을 해요. 하지만 분자가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이다. 맞습니다. 자, 나 볼게요. 나는 평면 구조이다. 얘는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 우리 개념 강의할 때 분자 구조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무엇을? 입체구조라는 것을. 왜 입체구조인지 보자고요. 자, 중심원자 질소라고 봤을 때, 자, 단일결합 3개에 비공유전자쌍 한 쌍이 있죠. 누구 생각나요? 암모니아 생각나세요? 그쵸, 삼각불입니다. 삼각불이 2개가 붙어있는 형태예요. 삼각불 2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 입체와 입체가 연결됐으니까 당연히 입체구조여야죠. 그래서 얘는 입체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 결합각은요. 자, 알파부터 볼까요? 자, 중심원자 탄소를 기준으로요. 전자쌍이 하나, 둘, 세 쌍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각도가 대략 그쵸? 120도 근처였어요. 자, 이번에 봤더니 중심원자 기준으로 단일결합 3개의 비공유전자쌍 하나, 역시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의 각도가 대략 몇 도였는지 기억나세요? 107도. 그래서 베타는요, 107도 근처의 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합각은요, 그쵸, 120도가 107도보다는 더 큰 각도인 건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혹시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이주기 원소 외우세요.
이주기 원소 외우고, 자, 각각의 이주기 원소들의 수소화합물을 한 번씩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려보면요, 내 손으로 그려보면, 자, 각 원자가 수소 몇 개랑 결합을 해야지, 즉 공유결합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 더 잘 기억이 될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중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필로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잘 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몸을 움직여야 잘 된대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손으로 써보고요. 막 움직이면서 외워요. 오히려 이렇게 막 잠깐 산책하면서 외우거나 하면 훨씬 잘 외워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다른 방법까지 같이 적용을 시키면요, 몸이 더 잘 기억해요. 그리고 분자의 구조는 기억하는 겁니다.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시면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조금 어려워요. 자,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때 이 분자 또는 이 원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기에서 맞는 것만을 확인하는 건데, 왜 어렵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냐면, 가와 나, X, Y, G로 이루어져 있는데, X, Y, G가 탄소, 산소, 플루오린이라고까지는 주어졌는데,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분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그려보고 많이 스스로 익힌 친구가 유리한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자, 탄소, 산소, 플루오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3원자 분자죠? 3원자 분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3원자 분자가 누가 있는지를. 자, 누가 있냐면요, 바로 이런 애가 있습니다. CO2라고 하는 애 있어요. 모든 분자가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죠. 자, 3원자 분자 중에 누가 있냐면요, 얘가 있어요. OF2. 얘네 두 개가 바로 가와 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가, 나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원소가 X가 있거든요. 가, 나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원소가 X, 바로 산소가 있고요. 가는요, 산소 원자 하나만 존재하는 거, 산소 원자가 하나 있는 게 OF2가 가가 돼요. 자, 산소 원자 2개 있죠? 산소 원자 2개 있는 게 CO2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해결하셨어요? 자, 이렇게 가나다랑 X, Y, G만 판단하면 다 해결돼요. 자, X가 산소라고 했으니까 Y가 플루오린. X가 산소니까 G가 탄소이다. 다 해결됐네. 그러면 진짜로 해결됐는지 보기로 보겠습니다. 자, 기억. X는 산소이다. 틀렸죠? 자, 니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나가 가보다 크다. 자, 우리 나가 누구였냐면,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나였고요. OF2가 가였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가부터 살펴볼게요. 산소보다 플루오린이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더 커요. 자,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서 얘네들 비대칭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극성 분자였고요.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커였죠. 자, 근데 나라고 하는 애는요, 극성 공유결합은 가지고 있지만 대칭 구조예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예요. 자,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입니다. 그럼 누가 더 커요? 가가 나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니은은 네. 자, 가가 나보다 큰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나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이중결합 존재하나요? 그죠. 여기 이중결합 2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요, 2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렵죠?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 이거 2개 찾아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 2개 정도 이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이 그려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려보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다음에 볼 때는 좀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주기 원소 X, Y, G로 구성되어 있는, 자, 가와 나 2개의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일단 우리 가부터 보면요, 일단 Y라고 하는 애들이 단일 결합하고 있죠. 자, 단일 결합을 하는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요, 자, 자기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X라고 하는 애 보세요. X 역시 단일 결합 2개를 해요. 자, 그러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 이건 선생님이랑 분자의 구조할 때도 했었다. 어떻게? 자, 이렇게 하자. 단일 결합은 Y가 전자 하나 내놓고 X가 하나 내어놔야 되더라.
X가 하나 내어놓고 Y가 하나 내어놨어야 되는 거더라. 자, 그럼 실제로 Y는 원래 전자가 7개 있었겠더라. X는 원래는 전자가 6개 있었겠더라. 해결되시죠? 그러면 이주기 원소면서 원자과 전자가 7개였다. 누구? 플로린이었겠다. 이주기면서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산소였겠구나. 결국 가라고 하는 애는 OF2라고 하는 분자였구나.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Y가 누구? 플로린이었고요. 자, 우리 X가 산소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그럼 얘만 찾으면 되죠. 어떻게? 보니까 플로린과 단일 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 플로린이 전자 하나 내놓고요. 전자 하나 내놓고 지가 전자 하나 내놓고 전자 하나 내어놔야죠. 자, 그러면서 얘는 산소 안에 이중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럼 산소가 전자 2개 내어놓고 지는 전자 역시 2개 내어놔야죠. 그럼 보세요. 자기 주변에 전자 원래 4개 있던 애예요. 이주기면서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누구예요? 탄소였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애는 탄소가 산소와 이중결합하고 있고요. 자, 플로린과 단일결합. 자, 플로린과 단일결합하고 있더라. 자, 요런 구조예요. 해결되셨어요? 자, 요렇게 X, Y, G만 판단되시면요. 기억, 니은, 디귿은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가에서 X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띈다. X가 누구? 산소라고요. 자, 산소와 플로린을 비교해 보시면 플로린이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를 뺏깁니다. 자, 전자를 뺏기면 부분적인 양전화가 돼야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보기예요. 자, 니은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보세요. 극성 공유 결합하면서 비대칭이죠. 분명히 극성 공유 결합은 있는데 비대칭 구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비대칭 구조면 자, 얘네들은 역시 무슨 분자? 극성 분자.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극성 분자이더라. 자, 디귿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 자, 요거 누구의 구조처럼 생각하자? H2O의 구조처럼 생각하자. 자, H2O 대략 104.5도 근처의 각도를 가질 것 같아요. 자, 얘네들 보세요. 기준을 탄소로 봤을 때 전자쌍이 3개의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그쵸? 평면 삼각형처럼 생각하자. 삼각형이면 각도가 120도 근처죠. 그러니까 결합각은 120도가 104.5도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답은 2번, 니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6번 살펴볼게요. 자, 6번 어려워 보여요. 자, 어디가 어려워 보이니? 역시 X, Y, G가 정확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자,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찾자. 자, 주어진 정보로 찾아보자 라는 거죠. 자, XYZ는요 정말 다행히도 탄소, 질소, 산소 중에 하나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가나 다나는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4개 이하입니다 라고 하는 힌트까지 줬으니까 자, 얘네들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가부터 보시면 자, 가는요 수소와 X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 수가 딱 하나래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은요 이제 보여요. 여기까지만 보면 X라고 하는 게 탄소, 질소 그리고 산소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걔네들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수 하나만 나타나려면 어떤 구조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얘네밖에 안 되겠구나가 바로 보여요. 자, 그러면서 맞아, 얘네들 삼각불 맞지?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서 비대칭이니까 극성 분자인 거 맞지? 이게 탁탁탁 보입니다. 왜? 선생님은 계속 그렸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같이 그리셨으면 보였을 거예요. 여기에서 안 보였어도 삼각뿔이다라는 거에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것도 안 보였다 하시면 여러분이 아직 내공이 덜 쌓이신 거고요. 손으로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냐? 자, XYZ는 탄소, 질소, 산소 중에 하나라고 했고 얘네들로 이제 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대표적인 분자,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붙어 있는 거 정사면체. 자,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붙어 있다. 자, 암모니아. 자, 산소 하나에 오케이. 자, 수소 2개 붙어 있다. H2O. 자, 이 정도 기본적인 구조는 그리시면 되는 거라고요.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삼각뿔이면서 비공유 전자쌍 하나이다. 오케이, 암모니아. 자, 그래서 우리 X라고 하는 애가 질소인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를 통해서 Y도 찾아야 돼요. 비공유 전자쌍이 2개이면서 구분형이래요. 자, 여기에서 딱 필 오시죠? 구분형. 누구? H2O. 선생님이랑 조금 전에 또 그렸는 걸. 그치? 얘네들은요. 자,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했을 때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2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애가 산소인 거예요. 그러면 G라고 하는 애는 자연스럽게 탄소가 되겠죠.
탄소와 산소가 결합을 했습니다. 자,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수가 4개예요. 그러면서 분자가 무극성이래요. 그러면 일단 대칭구조여야겠죠. 우리 탄소와 수소로 이룰 수 있는 대칭구조 여러분, 얘네들은 정말 수없이 그렸다 우리. 그쵸? 바로 이산화탄소 선형구조. 마지막 라. 자, 수소랑 그리고 산소랑 그리고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자, 비공유 전자쌍수가 2개래요. 아직 이렇게 딱 촉이 안 오시면 평면 삼각형 보면 그치, 우리 정말 많이 그렸거든요. 포말데히드라고 하는 분자. 이런 분자입니다. 자, 얘네들은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대칭이니까 극성 분자이더라. 다 찾았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자, 얘네들은요, 선형 분자였죠? 자, 평면 삼각형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은 극성이다. 극성인 거 맞죠? 자, 디귿, 가에서 라 중에서 결합각이 가장 작은 거. 자, 그럼 결합각 판단합시다. 암모니아 결합각. 그치, 이제 콕 찌르면 콕 나올 때가 됐어요. 107도. H2O 결합각 104.5도. 자, 선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직선이니까 180도. 자, 평면 삼각형이니까 대략 120도. 그럼 제일 작은 거는요, 104.5도. 물. 그쵸? 바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요, 니은과 디귿 4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선생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시는 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다만 자, 이제 더 익숙해지려면 손으로 그리시라는 거. 그거 딱 잔소리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이번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어떤 문제냐면요. 자, 4개의 분자를 줬어요. 자, 4개의 분자가 좀 익숙한 애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애도 있는데 자, 그 4개의 분자를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눠봤습니다. 자, 4개의 분자 볼게요. 처음에 H2S입니다. 선생님 이거 분자 처음 봐요. 아니요, 우리 그릴 수 있어요. 왜? 황 16조 원소니까 황 대신 누구처럼 생각하자? 산소처럼 생각합시다. 자, H2O 우리 많이 그렸잖아요. 요런 분자.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산소 대신 16조 원소인 황 얘네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HCl 뭐 얘네들은 이제 많이 그렸으니까 탄소, 수소 단일결합, 질소 삼중결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H3. 선생님이랑 이거 우리 오늘 첫 번째 문제에서 살펴봤죠? 자, 질소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족 원소 질소처럼 자, 수소와 단일결합 3개, 질소 P 이내에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삼각뿔처럼 생각하자. 자, 그럼 마지막 4번째 분자 HCOF. 선생님 이건 진짜 처음이에요. 아니요. 역시 우리 생각해요. 어떻게? 자, 우리 17조 원소는 수소 대신 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자, 탄소랑 산소 이중결합 있고요. 자, 수소 결합한다. 자, 이거 폼알데히드 우리 정말 많이 봤죠. 그런데 수소 대신 그냥 누구만 넣어주면 된다고? 플로우린만 넣어주면 된다고.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럼 분류해 봅시다. 다중결합이 있으니까 자, HCN 3중결합이 있고요. 얘네들 오케이 2중결합이 있습니다. 아니요, 단일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의 물질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가를 봤더니요. 자, 가는 요거와 나머지 3개를 분리해 놨어요. 자, 어떤 분류 기준인지는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극성 분자인가? 보세요.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서 비대칭이죠.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서 비대칭이죠.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서 비대칭이에요. 극성 분자예요.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서 비대칭이에요. 그래요. 극성 분자예요. 자, 그래서 이 4개가 모두 극성 분자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지고요. 우리 보기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분자는요. 2개입니다. 바로 확인되셨죠? 자, 니은. 가에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합니까? 자, 우리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합니까? 볼게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합니까? 2개 있네요. 근데 여기선 지금 pH3 하나만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그럼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분자 역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서 여러분, 그럼 우리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pH3가 다른 분자들과 다른 것은요. 선생님이라면 가에다 어떤 애를 넣을 수 있을 것 같냐면 입체 구조입니까?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형 평면 구조죠.
직선형 평면 구조예요. 자, 평면, 삼각형, 평면 구조인데 얘네들만 무슨 모양이라고요? 삼각뿔, 입체 구조라고요. 그러면 아마 만약에 가의 입체 구조입니까? 라고 하는 멘트가 들어갔으면 그쵸? 예, 아니요. 제대로 분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풀고 아, 맞았어. 동그라미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이건 정말 그냥 문제만 풀어보는 거고요. 내가 정말로 공부를 하겠다 하면 자, 예, 아니요. 왜 맞고 왜 아니고 아니라면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입니다. 선생님 오늘 잔소리가 좀 많았어요. 네, 자, 여러분이 이렇게만 공부하시면요. 정말 나중에 수능을 볼 때도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 열기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주기 원소 x에서 g를 포함하고 있는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정말 비공유 전자쌍이랑 다중결합은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x, y, g는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하고요. 또 이제 결합각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 아는데요. 자, 우리 한번 힘내서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힌트가 무엇이 주어져 있냐면요. X, Y, G가 이주기 원소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라고 하는 애는 이주기 원소에다가 수소까지 붙어서 사실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1주기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2주기 원소만 사용할 수 있는 나를 한번 사용을 해보자고요. 자, 2주기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면서 자, 3원자 분자입니다. 그러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자, 이거 선생님이랑 우리 오늘 봤었는데 우리 2주기 원소로 구성되면서 자, 3원자 분자이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분자 2개. 그쵸, 2개. CO2 있고요. 하나 더. OF2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CO2부터 볼게요. CO2라면 자, 분자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면 되죠. 자, OF2라고 한다면 자, 산소랑 플로린이 단일 결합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만약에 CO2라고 했으면 X가 산소네요. 자, X가 산소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요. 단일 결합이죠. 근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나 더 만들어야 옥텟 규칙에 만족을 한대요. 여러분 누구 있어요? 그쵸. 자, 얘네도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애들 플로린 있겠죠. 자, 그럼 우리 Y도 다 찾았네요. 자, Y라고 하는 애가 될 수 있는 거? 아, 플로린이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 만약에 나가 CO2라면 자, 요렇게 만족하는 분자 2개 찾을 수 있겠구나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요. 나에서 가능한 분자가 하나 더 있었죠. OF2. 자, OF2라고 한다면요. X가 누구예요? 플로린이 됩니다. 자, X가 누구라고요? 플로린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플로린은 그래 수소랑 단일 결합만 만들어내면 옥텟 규칙 만족해서 더 이상 결합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옆에 Y라고 하는 또 다른 애가 와서 결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 얘네들 아니구나. 이렇게 가와 다 찾았구나. 카나, X, Y, Z 다 찾으셨습니다. 기억, 니은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기억. 가에는 다중결합이 존재한다. 다중결합 없죠. 단일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된 전자쌍수. 즉 공유 전자쌍수는요. 하나, 둘, 두 쌍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쌍입니다. 나가 가의 2배인 거예요. 자, 전기 음성도는 X가 G보다 크다. X가 누구? 산소. 자, G가 누구? 탄소. 자,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 더 크더라. 그래서 디귿만 맞는 보기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 답은요. 2번 체크하시면 됐을 겁니다. 해볼만 하셨어요? 조금 어려웠어도 자,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했으면요. 여러분 우리 3단원 기본적인 개념들 문제들 다 풀어보셨습니다. 와, 축하해요. 자, 요것만 최종 정리해보자 하는 거. 자, 이것만 알면 3단원 슈퍼 그레이트. 자,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두 손 모아서 슈퍼 울트라 그레이트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이것만 확인하신다면 우리 이제 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우리가 그동안 어떤 내용들 공부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 같죠? 그쵸? 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요. 전기분해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물도 전기분해해보고, 자, 염화 나트륨 용융액도 전기분해해봤더니, 자, 전기분해할 때 물질을, 화합물을 전기분해를 해서, 자, 얘네들을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던 원소로 바꿔봤는데, 자, 우리가 이때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했다는 건 어떤 입자가 관여를 했다?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관여를 했더라. 자, 그럼 거꾸로 원소들이 화합물을 만들 때도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관여를 하겠구나.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들을 서로 주고받거나 공유하면서 화학결합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거 화학결합을 만들 때는요. 자, 별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자, 옥텟 규칙이란 그치. 내 주변의 전자가 비활성 기체처럼 즉 한 8개 정도 가지면 안정화되겠더라. 이렇게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개 결합을 해요. 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합니다. 자, 이온 결합은 전자를 아예 버리고 그 전자를 아예 받아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었고요. 공유 결합은 나는 아예 너한테 전자를 다 넘겨줄 수는 없지만 너랑 같이 공유할게. 그래서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세히 그리면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결합을 형성하지 않았을 때보다 결합을 형성할 때 에너지가 낮아졌고요.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건 물질이 안정화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고요. 자, 이렇게 물질들이 안정화됐을 때 바로 이때 이온 결합 또는 공유 결합이 형성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울물 모양의 그래프 선생님이랑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면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를 살펴봤고요. 이렇게 형성되는 물질들의 성질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용해도도 알아봤고요. 전기전도도도 알아봤어요. 기억나세요? 그쵸. 자, 이렇게 대표적인 화학결합 2개에다가 이제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애들까지 살펴봤던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애들에 대해서 추가로 공부했냐면 우리가 오늘 조금 전까지 공부했던 바로 분자의 극성이라고 하는 애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의 성질, 즉 분자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게 분자의 극성이었고요. 그 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반발,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자의 구조를 더해서 드디어 분자의 극성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살펴본 게 우리가 3단원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우리가 복습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요거 선생님이 슈퍼그레이 딱 드린 거 있죠? 이거 노트에다 적으시고요. 내가 각각의 내용에서 어떤 걸 알고 있고 어떤 걸 공부했었는지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정확히 나뉩니다. 정확히 나누신 다음에 모르고 있던 것, 좀 애매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모르진 않거든요. 긴가민가 했던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복습해 보시면 3단원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마무리 하시는 내용들 가지고요.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원 마무리 문제는요, 아무래도 3단원의 모든 내용들이 문제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별로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런 경우 내가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진다 하는 거는요. 그 부분 개념이 다시 가물가물하다는 소리예요. 그 부분 다시 복습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합물 ABC의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A부터 볼게요. 자, 1가의 양이온이죠. 자,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전자 10개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전자 11개 나트륨이었겠구나. 자, B, C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C라고 하는 애는 껍질이 하나 있으면서도 공유결합을 만들어냈죠. 누구밖에 없어요? 수소밖에 없어요. 자, 그럼 B라고 하는 애는 수소와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자, 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원래는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마치 7개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얘네들은 1가 음이온이죠.
밖에서 전자를 하나 받아왔다는 소리. 받아와서 전자가 7개니까 원래는 전자 6개. 누구? 그쵸, 산소. 자, 그래서 사실 이 BC는요, 자, 수산화 이온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았네. 기억부터 볼까요? A, 나트륨은요, 3주기 원소였습니다. 자, 니은, B와 C는요, 화합물 B2C를 형성한다. 자, 산소와 수소는요, 화합물 H2O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결국 C2B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니은이 틀린 보기죠. 자, 디귿 화합물 A2B는 자, 나트륨과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이온 결합 물질. 자, 이온 결합 물질은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거 우리 얼마나 열심히 했었게요? 그쵸? 자, 그래서 디귿만 맞는 보기 2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A, B, C가 모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럼 A, B, C 찾으면 되죠. 자, 일단 우리 A부터 찾아볼까요? 자, A라고 하는 애들 2개랑 B 하나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2개와 하나니까 아, 얘가 A겠구나. 근데 얘를 봤더니 일가 양이온이에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전자 10개. 자, 원래는 전자 11개.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이구나 찾았습니다. 자, 그럼 B는 뭐예요? 전자 2개를 받아서 전자 10개 된 거죠? 그럼 원래는 8개, 전자 8개짜리 산소였고요. 산소가 산화이온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해결될 것 같아요. 자, B라고 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산소라고요. 자, 즉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6개 있는 16조 원소라고요.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있으니까 자,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 거라고요. 자, 근데 얘네들은 껍질이 하나면서 산소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럼 누구겠어요? 그치, 산소지. 그래서 얘네들은 수소였겠죠. 네, 수소, 산소였습니다. 그래서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 B, C를 찾았으니까요. 보기 확인할게요. 자, A2B는 양이온,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자, C2B, H2O에서 자, 산소라고 하는 쪽이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서 전자쌍이 쏠리니까 산소라고 하는 B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나타내야 됩니다. 자, 디귿 화합물 A, B, C는요. 자, A가 누구? 자, 나트륨. 자, B가 누구? 산소. C가 누구? 수소. 자, 수산화나트륨. 금속 양이온과 자, 그쵸. 비금속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쵸. 기억과 디귿이 맞는 답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제도 비슷하죠. 계속 모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형 요 정도 판단은 금방 할 것 같아요. A,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전자 10개. 그러면 얘는 나트륨이겠구나. 이거 우리 1번에서 같이 봤던 문제죠. 껍질이 하나면서 공유결합을 만들 수 있다. 누구? 수소구나. 자, 얘는 수소랑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밖에서 전자 하나를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6개이네. 자, 그러면 누구? 그치, 산소. 자, 그럼 얘는 수산화 이온이었겠네요. 자, 얘네들이 누구랑 결합을 했냐면요. 바로 C, D와 반응을 합니다. 자, C가 방금 수소라고 했어요. D는 그럼 수소랑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애. 가장 바깥쪽 껍질, 3번째 껍질이면서 원자과 전자가 7개이네. 염소죠. 자, 그럼 얘네들 총 정리해보면 결국 NaOH 수산화 나트륨과 HCl이 반응을 해서 누군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A, 나트륨 이온과 D, 염화 이온을 만들어내요. 즉 NaCl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나머지 애들 누구 있어요? 그쵸, 산소, 수소 남았죠? 수소 남았습니다. H2O가 또 역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결하셨어요?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C와 D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자, C, D, 얘네 비금속이 결합했으니까 공유결합 물질 맞습니다. 자, A, D는요, NaCl입니다. 금속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이온 결합 물질은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야죠. 자, X라고 하는 애는 H2O예요. 우리 H2O의 분자 구조를 다시 한 번만 그려보면, 자, 비공유 전자쌍 2개, 공유 전자쌍 2개, 서로 개수 같은 거 바로 확인되셨죠? 그래서 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자, 모르니까. 우리가 A, B, C, D를 모르니까 어려울 수 있으나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아는 것부터 접근합시다. 자, 1, 2주기 원소 A에서 D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봤더니 가라고 하는 애는요, 공유전자 쌍수가 3개 있고요. 비공유전자 쌍수가 하나 있어요. 자, 얘네들의 비율이 3대 1이죠. 나라고 하는 애들은요, 분자식 CED3고요. 공유결합,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 비교를 해봤더니 3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 4원자 분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을 쭉 생각해보면요, 사실 몇 개 안 나올 거예요. 자, 4원자 분자 가능한 애들이 누가 있냐면, 자, 특히 이런 분자식을 만족하고 있는 애들, 자, 2개 있습니다. NH3, 자, 또는 BF3.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물론 NF3, 수소 대신 플로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BH3, 네, 플로린 대신 수소가 들어갈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형태만 찾으시면요, 나머지는 그냥 대입만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NH3부터 볼게요. NH3, 자, 공유결합 3개,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습니다. 공유전자쌍 3개, 비공유전자쌍 하나, 사실 딱 맞아 떨어지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경우도 찾아보는 거예요. 자, BF3. 자, BF3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플로린이 비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얘는 그럼 비공유전자쌍 9쌍에 공유전자쌍 3쌍이 있습니다. 그럼 3분의 9, 3. 오, 딱 맞아 떨어지네. 자, 그쵸.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NH3고요. 나라고 하는 게 BF3인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사실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부터 볼까요? 자, N, 플로린. 자, 그리고 여기 비공유전자쌍.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비공유전자쌍이 총 10쌍에 공유전자쌍이 3쌍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BH3 보고 싶으세요? 한번 볼까요? 자, 얘네들은요, 심지어 비공유전자쌍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와 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해결하시면 돼요. 가에서 A라고 하는 중심 원자 질소는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결합각 볼게요. 암모니아는 결합각이 몇 도? 그쵸? 107도. 자, 얘네들 평면 삼각형이니까 각도 대략 120도. 결합각은 나가 더 크네요. 그래서 니은은 땡. 자,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는, 자, C가 누구? 자, 붕소입니다. 자, 붕소. 자, D가 누구? 플로린입니다. 자, 홀전자 수. 자, 우리 붕소부터 전자 배치 해볼게요. 자, 붕소 원자 번호 5번이죠. 자, 그럼 전자 5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1개. 그럼 홀전자는요, 2P에 있는 하나죠. 자, 얘네 플로린은요, 자, 총 전자 9개 가지고 있고요. 1S 2개, 2S 2개, 2P에 5개인데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쵸, 2개, 2개, 하나. 자, 그럼 결국 홀전자 수는 2개가 서로 같은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홀전자 수는 서로 1개씩으로 서로 같더라. 그래서 맞는 답은요, 기억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5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은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고요. 이때 양이온에서 이 삼각형의 수가 전하량을 나타내준대요. 자, 그러면 하나 뾰족이다 라고 하는 건 1가 양이온, 2개 뾰족이다, 자, 2가 양이온, 자, 3개 뾰족이다, 3가 양이온이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우리한테 예시를 들어주네요. 자, NaCl의 모형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A 하나, X 하나 이용을 해서. 자, 우리 NaCl을 살펴보면 나트륨 1가 양이온, 염화 1가 음이온입니다. 1가 양이온이죠? 그럼 그거와 같이 결합하는 애들 1가 음이온입니다. 자, 하나 쏙 들어가야 1가 음이온이에요. 그럼 2개가 쏙쏙 들어갔으면, 자, 그쵸? 얘는 2가 음이온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형이라는 거. 자, 그럼 얘네들 이용해서 한번 보기 확인할게요. 자, 비모형 1개와, 즉 2가 양이온 하나랑, 자, 그리고 X이온, 1가 음이온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된다?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2로 결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형 2개와 결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 알루미늄 볼게요. 알루미늄은요, 3가 양이온이고요. 산화이온은 2가 음이온이죠. 자, 그러면 3가 양이온 C 이온이 몇 개 필요하고요? 2개 필요하고요. 2가 음이온 Y이온이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X이온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예요. 자, 디귿, MgO, 산화마그네슘,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고요. 산화이온 2가 음이온입니다. 2가 양이온, 그쵸, B이온 하나, 2가 음이온, Y이온 하나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A이온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다고요.
해결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1번 기억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메테인을 연소시켰을 때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이때 이 반응식에 나타나고 있는 분자들에 대해서 맞는 것만을 골라보세요라고 하는데, 자, 우리 보기를 봤더니 극성 분자입니까? 물어보죠. 자, 이중결합, 즉 분자의 구조 물어보죠. 자, 무극성 고인결합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요. 즉, 이 분자들의 구조와 극성을 판단을 해라라는 것. 자, 이제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 그리실 것 같고, 산소라고 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이중결합 만들면 되고요. 자, CO2, 그치, 역시 이중결합. 아, 잘한다. 자, H2O, 산소, 수소, 단일결합, 오케이. 자, 그럼 이 중에서 극성 공유결합을, 극성 분자를 먼저 골라볼게요. 극성 분자가 되려면 극성 공유결합 가지면서 비대칭 구조여야 되는 거죠. 누구 보여요? H2O 딱 하나 보이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는요, 이중결합 2개, 이중결합 1개, 자, 산소와 CO2 2개 있는 거죠. 자, 지금 무극성 공유결합, 자, 무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려면요,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는 것, 요거 딱 하나 있죠. 자, 그러니까 한 가지이다.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뭐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예요. 자, 그림은 세 가지 액체, X, Y, G가 있어요. 네, 세 가지 액체가 누구냐면 물, 그리고 에탄올, 자, 그리고 식용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섞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를 넣으면 이렇게 섞이지 않고요. 층이 탕탕탕 세 개가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극성, 무극성, 극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배치되고 있는 형태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예측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극성이고 누가 무극성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 극성 분자이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에탄올이라고 하는 애는 선생님이랑 전에 연습 문제들 풀 때 봤던 분자인데요. 자, 제발 기억하자. 자, 에탄올이라고 하는 애는요, 여러분 우리 술을 만들 때도 사용하는 물질이고요. 소독약을 만들 때도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술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여러분이 몇 년 후에 혹시 마시게 되면 보시면 이게 뭐 16%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때 그 16%가 자, 얘네 에탄올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물이랑 섞여 있습니다. 물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물이랑 되게 잘 섞이는 물질입니다. 왜?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대칭 구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극성 분자입니다. 근데 우리 식용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용유. 자, 우리 집에 있는 식용유 뭐 쓰십니까? 뭐 포도씨유, 뭐 올리브유 등등등 있겠죠. 근데 어떤 식용유가 됐든 물이랑 섞어 보세요. 섞여요? 안 섞이죠. 이 말은 물은 극성이라면 식용유는 무극성이라는 것. 즉, 극성 2개랑 무극성 하나를 가지고 층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섞이지 않으려면요, 극성과 무극성과 극성이 차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밀도는 물이 에탄올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애가 물이고요. 자, 위쪽에 있는 애가 에탄올이 되겠네. 자,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식용유. 다 찾았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X는 에탄올이죠. 자, Y는 무극성 물질 식용유였습니다. 자, X와 G는요, 서로 극성 물질이니까 서로 잘 섞여요. 그래서 답은요, 니은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에탄올, 물, 그리고 식용유, 극성, 무극성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나머지는 금방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가지 분자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해서 분자를 나타내줬는데요. 요게 여러분, 약간 어려운 것 같아. 요렇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하신다면, 자, 역시 모르는 분자 나와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문제 나올 때 자신감 가지고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질소 분자 먼저 그릴게요. 질소는 여러분 그릴 수 있죠. 자, 질소 3중결합. 자, 이제 N2F2.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거 뭐야 싶죠. 자, 근데 우리 아는 것부터 접근하세요. 자, 플로우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여서 무조건 단일결합만 만듭니다. 자, 질소랑 단일결합 만들어요. 자, 플로우린은요, 무조건 질소랑 단일결합 만들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하자고요. 자, 질소라고 하는 애는요, 원자과 전자가 5개.
그래서 전자 3개 주고 3개 받아서 그쵸. 전자쌍, 공유전자쌍 3쌍 만들면 옥텟 규칙 됐거든요. 근데 전자를 이미 한 쌍씩 공유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전자 2개씩만 주고받으면 돼요. 그럼 전자쌍 3쌍씩 공유하게 되는 거고요. 비공유 전자쌍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N2F2예요. 자, 그럼 N2H4는요.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자, 수소라고 하는 애도요. 무조건 단일 결합밖에 못 만듭니다. 질소랑. 자, 질소랑 수소는요. 무조건 단일 결합밖에 못 만들어요. 자, 그럼 질소, 공유전자쌍 3쌍 되려면 자기들끼리 결합 하나만 더하고요. 자, 비공유전자쌍 1쌍씩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분자 구조를 그리시면 나머지는 해결돼요. 한번 볼게요. 자, 기억 N2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존재한다. 존재했네요. 자, 니은 N2F2는 선형 구조이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중심 원자를 질소라고 봅시다. 그럼 질소를 주변으로 전자가 3개의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3개의 방향으로 펼쳐지려면 사실 삼각형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해서 안 나타낸다고 해도 그쵸,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 즉 직선의 형태는 절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N2H4에서 결합각은 자, HNH, 여기 결합각을 물어봐요. 자, 그럼 결합각 봅시다. 중심 원자를 질소라고 봤을 때 전자 구름이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자, 단일 결합 3개. 마치 누구처럼? 암모니아처럼, 그치? 암모니아 결합각 몇 도? 그쵸? 107도 근처에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0도이다? 아니요, 107도 근처요. 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맞는 설명은요, 기억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9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주기 원소 A, B, C를 이용을 해서 가나 분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A, B, C를 판단해야겠죠. 우리 A와 B를 보면요. 서로 전자를 2개씩 주고받아서 결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A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 있다라는 소리고요. B는 원래는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원자과 전자 6개 산소, 원자과 전자 4개 탄소, 결국 CO2 분자구나. 역시 보세요. 자, 단일 결합을 만들었다는 건 서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았다는 소리죠. 우리 A가 누구였어요? A가 산소였어요. 자, 그럼 C라고 하는 애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7개 가지고 있는 애. 누구? 그치, 플로린.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보기 확인해 볼게요. 자, 나는 극성 분자이다. 자, 얘네들 서로 다른 애들끼리 결합하니까 극성 공유 결합, 비대칭 구조, 그쵸, 극성 분자입니다. 자, 결합각 보겠습니다. 자, 직선형이에요. 180도죠. 자, 얘네들 비공유 2개, 단일. 누구처럼? H2O처럼 생각하자. 각도 대략 104.5도. 누가 더 크다? 180도가 무조건 큰 거지. 자, 디귿 공유 전자쌍 수는 자, 우리 A가 누구였죠? 산소였습니다. 자, 산소 O2가 자, C가 누구였었냐면요. 바로 F였습니다. 자, 플로린 F2보다 크다. 자, 산소는요. 자기들끼리 이중결합을 형성을 하고요. 플로린은 단일결합을 형성해서 분자를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얘는 공유전자쌍 2쌍. 자, 그러니까 A2가 C2보다 더 많은 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9번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 4개의 분자가 나왔고요. 이 분자를 이제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건데 기준을 봤더니 입체 구조이니 자, 그리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니 옥텟 규칙이니 결국 분자의 구조를 바탕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CH2Cl2 이거는 선생님이랑 정말 여러분 지겨우시죠?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리자. 많이 그렸습니다. 사면체 구조. 자, BF3 그쵸? 얘네도 정말 이제 안 그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도 됐어요. 자, 평면 삼각형. 자, NCl3 얘는 조금 어색하지만 역시 우리 비활성 기체는요. 누구 대신? 수소 대신. 자,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 암모니아에서 수소 대신 염소가 들어갔구나. 자, HCHO는 정말 우리 얘네도 많이 그려봤던 분자 중에 하나죠. 자, 요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벽면 삼각형. 그럼 이 중에서 입체 구조입니까? 예라고 하는 거, 자, 사면체 구조인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삼각뿔 구조인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까? NCl3 있는 거죠. 나머지가 얘네가 될 것 같아요. 자,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까? 자, 남아있는 BF3랑 HCH5 중에서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는요. 자, 얘네가 될 것 같고요. 자, BF3는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극성 분자입니까? 나는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비대칭 구조여서 극성 분자입니다. 자, 다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합니까? 다에 지금 이중결합 존재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결합각은 물어보네요. 자, 결합각은 라가 가보다 크다. 라, BF3. 자, BF3는 여기 결합각이 얼마? 120도 평면 삼각형이니까. 자, 가가 누구였어요? 그치, 얘네 삼각뿔은 결합각이 대략 107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120도가 107도보다 결합각 커야 되는 거?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맞는 답은요. 기억니은데 이거 다 맞네요. 여러분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세 가지 물질을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눠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분류 기준 거꾸로 찾아야 될 때는 보기 먼저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보기 볼게요. 무극성 분자인가? 자, 이온결합 물질인가?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러면 결국 일단 무극성 분자이고 다중결합을 판단하려면 구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구조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HCl, 수소, 탄소, 단일결합, 탄소, 질소, 삼중결합. 이것도 정말 많이 그려봤던 문자입니다. 자, CS2도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자, CO2처럼 생기면 돼요. 탄소황 이중결합. 자, 탄소황 이중결합. 자, 이제 처음 보는 입자 나왔습니다. NaCN. 자, 얘네들은요, 금속이 들어갔어요. 비금속이 있어요. 이온결합이죠. 그쵸? 자, 나트륨 일가양이온 된 거고요. 자, CN이 자, 일가음이온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 중에서 처음에 기준을 가지고는요, NaCn만 분류해낼 수 있었어요. 자, 나머지 두 개의 물질과 다른 점은요, 나머지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만 양이온,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결합 물질인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니은이 되는 거고요. 자, 아니오에 해당하는 애들,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중결합은요, 둘 다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결합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있는 물자, 기준, 무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면서 대칭인 애들 CS2만 무극성 분자이고요. HCl은 얘네들은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면서 비대칭 구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에는 니은, 나에는 기억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요. 우리 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12번 문제는요, CH2X2라고 하는 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 분자를요, 임의 구조로 그려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X라고 하는 애들이 탄소랑 단일 결합을 하는 걸로 보아. 그치, 얘네들은 17조 원소이겠구나. 대략 여기까지는 유추가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탄소가 수소 2개 그리고 할로젠 원소 2개랑 결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네가 평면사각형 구조면 어떨까? 평면사각형 구조고 요런 형태라면, 자, 서로 자, 중심을 기준으로 수소 전자쌍이 탄소 쪽으로 몰립니다. 자, 탄소를 기준으로 X쪽. 자, 똑같은 세기로 양쪽 방향으로 전자가 밀려나요. 그럼 여러분 결국 같은 힘으로 몰리고요. 같은 힘으로 밀려납니다. 더해서 0. 즉,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겠죠. 무극성 분자라고요. 자, 만약에 얘네들이 사면체 구조로 배열이 되면요, 탄소 쪽으로 몰리죠. X쪽으로 몰려요. 결국 분자의 구조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지 않습니다. 자, 0보다 큰 값을 갖고요. 얘네들을 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구조라고? 나라고.
하지만 만약에 가의 구조도 되고 나의 구조도 된다면 자, 우리 맞는 보기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전기음성도는 C가 X보다 크다. X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저 전자들이 X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X 쪽으로 오히려 끌어당겨졌어요. 자, C의 H2, X2의 분자 구조가 가라고 한다면 자, 지금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무극성 분자 되는 거 확인되셨죠? 자, 디귿 공유전자 쌍 사이의 반발력은 자, 평면사각형부터 보면요. 자, 얘네들 사이 서로 90도밖에 안 되네요. 근데 우리 사면체 구조면 각도가 대략 얼마죠? 그쵸, 109.55도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반발력이 가보다 나가 더 작아지겠다. 그럼 가가 나보다도 공유전자쌍 반발력이 더 크겠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그쵸, 니은 디귿 4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 B, C, D, E가 나왔고요. 얘네들의 전기음성도와 주기가 주어졌어요. 얘네들은 1쪽과 17쪽의 원소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같은 주기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커지더라. 자, 그럼 전기음성도 큰 애가 원자 번호가 더 큰 17쪽 원소일 거고요. 2주기 17쪽 플로린이죠. 자, 그러면 17쪽 원소애들 플로린, 염소, 브로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초록색이 1쪽 원소라는 거고 2주기 1쪽 원소가 리튬, 3주기가 나트륨, 4주기가 칼륨이더라. 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바로 나와요. 자, D,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전기전도성, 고체든 액체든 가질 수 있겠죠. 자, 니은, 녹는 점은 자, 여러분 이거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요. 자, 이온들 사이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온 사이의 힘은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전하량이 클수록 힘이 세졌고요. 녹는 점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얘네들은 모두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어서 전하량은 서로 똑같아요. 그럼 나머지 조건은 누구? 그치,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힘은 세지고요. 녹는 점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우리 DB 먼저 볼게요. 자, DB가 누구냐면 NaCl이에요. 자, EC가 누구냐면요. KBr입니다. 자, 얘네들 3주기, 4주기. 자, 똑같이 1가 음이온, 1가 양이온인데 3주기일 때가 4주기일 때보다 껍질이 더 작죠? 자, 껍질이 더 적으니까 이온 반지름도 더 작아져요. 자, 이온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도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세기는 세지고요. 녹는 점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 자, BC에서 B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지고 있다. 자, B가 누구? 그쵸, 염소. C가 누구? Br. 자, 얘네들이 단일 결합을 통해서 분자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전기 음성도가 더 큰 Cl 쪽으로, 염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지게 될 거고요. 전자가 더 많으니까 부분적인 음전하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뭐냐면요. 자, 우리 NaCl과 포도당을 물에다 녹였을 때의 모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 둘 중에 누가 NaCl이고 누가 포도당인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런 판단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NaCl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물에다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자, 그럼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며 얘네들이 바로 NaCl 수용액인 거고요. 그럼 나머지 특별한 전하를 나타내는 입자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포도당 수용액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하는 A, 즉 NaOH를 0.4몰 녹인 수용액이다.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입자 하나가 0.1몰이라고 했거든요. 자, 플러스 2개니까 0.2몰이고요. 마이너스 2개 있으니까 0.2몰 있어요. 즉 0.2몰 만들어지려면 NaCl도 0.2몰이 있어야죠. 0.2몰이 있을 때 반반 잘라져서 0.2몰 만들어지겠더라. 그래서 얘는 NaCl을 0.2몰 녹인 수용액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나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우리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요. 물에다 녹였을 때도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처럼 특정한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자, 그럼 우리 전기전도성은 없는 거죠.
하지만 포도당이 물에 녹았다. B라고 하는 애가 물에 녹았다는 거 바로 극성 물질 끼리끼리 녹는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디귿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5번 문제 볼게요. 역시 15번 문제 어떤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때 여기에 나타나 있는 네 가지 분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럼 그리면 되지. 이 분자의 구조부터. 자, NH3처럼 생겼습니다. 삼각불의 형태죠. 자, H2O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NH3도 또 나왔네. 암모니아. 자, 그러면 HOCl 얘네가 제일 문제네요. 근데 우리 Cl 대신 누구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수소처럼 생각하면 된다. 자, 만약에 산소 하나랑 수소 두 개가 있었으면 물 분자였을 텐데, 자, 수소 대신 염소 하나 넣어주자. 자,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이 네 개 분자의 분자 구조식을 일단 다 그린 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NH3 분자의 쌍극장 모멘트는 0이 아니다. 즉 극성 분자입니까? 그쵸? 얘네들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서 비대칭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극성 분자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HOCl의 분자 구조는 H2O처럼 생겼다라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분형 맞는 거죠. 자, 중심 원자는 모두 비공유 전자쌍 가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5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뭐냐면요. A, B, C, D, 즉 산소, 플로린,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래프는 이온 반지름 그래프고요. 하나는 바로 원자 반지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A, B, C, D가 이 넷 중에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애가 이온 반지름, 어떤 애가 원자 반지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볼게요. 자,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힌트를 줬네. A라고 하는 애들은 금속이 원소입니다. 그러면 나트륨 또는 마그네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금속이라고 하는 특징은 얘네들은 이온이 될 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버리면서 이온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바로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초록색이 더 큰 값이 원자 반지름이 됩니다. 자, 그럼 A와 B가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작으니까 금속, 나트륨과 마그네슘 둘 중에 하나씩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더라.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더 큰 마그네슘이 A, 더 작은 B가 나트륨이 됩니다. 그럼 C와 D는요, 산소와 플로린 역시 똑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원자 번호가 더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더 작고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큰 게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면 바로 되겠네. 기억 볼까요? 자, 가는 원자 반지름 아니죠. 이온 반지름이었어요. 자, 니은 녹는 점은 녹는 점 또 나왔다. 자, 우리 녹는 점은 요거 기억하자.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쿨롱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떼내기가 어려워서 녹는 점이 높아진다. 자, 이때 녹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이온 사이 거리와 전하량 두 개가 있었어요. 자, 일단 우리 A, D가 누구냐면 마그네슘과 산소입니다. 자, B, C가 누구냐면 나트륨과 플로린이에요. 자,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는 얘네 둘 더한 것. 자, 이온 사이의 거리는 얘네 둘을 더한 값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얼추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온 사이의 거리는요, 얘네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럼 차이는 누구? 그쵸, 전하량.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 누가 더 세?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 더 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 이때 힘이 더 세니까 녹이기도 더 힘들겠구나, 녹는 점도 높아지겠구나. 자,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까요? C와 D는 산소와 플로린은 공유결합을 통해서 OF2를 만들어냈습니다. O가 누구? D고요. F가 C입니다. 자, D 하나에 C 두 개. 그러니까 디귿이 오히려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요, 우리 니은 하나였고요. 2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7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분자 가와 나의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라고 나와요. 자, 일단 우리 가라고 하는 애들을 그리고 X에서 G는요 1, 2주기 원소라고 친절하게 나오니까 우리 가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는
일단 X와 Y가 단일 결합을 합니다.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은 거죠. 자, 그럼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으면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거 바로 수소예요. 수소. X가 수소. 그러면 Y는 자기 주변에 전자가 6개가 있네. 자, 원자과 전자 6개인 이주기 원소 바로 산소 있는 거죠. 자, 가는 그래서 H2O 분자입니다. 자, 그럼 나 살펴볼까요? 자, 자, 이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 2개씩 주고받았다는 소리. 그럼 Y라고 하는 애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었어야 되니까 산소인 거죠. Y는 산소예요. 자, 그런데 G는 그럼 원래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으니까 탄소예요. 그럼 산소와 탄소가 각각 이중결합을 만들고 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분자였습니다. 자, 그럼 기억 해결 바로 되죠. 자, H2O는요 104.5도의 결합각을 갖고요. 자, CO2는요 선형이니까 180도를 갖습니다. 그럼 결합각은 나가 가보다 더 큰 거죠. 자, 니은 볼까요? 나는 무극성 분자. 자, 무극성이 극성에 녹겠어요? 잘 안 녹죠. 자, 딕은 자, G2, X2의 분자 구조는 자, G가 누구예요? 자, G가 C2, X가 누구예요? 수소입니다. 즉 C2, H2 우리 그렸었어요. 왜? 수소라고 하는 애는 탄소와 단일 결합밖에 안 되고요. 수소라고 하는 애는 탄소와 단일 결합밖에 안 되는데 탄소라고 하는 애들은 공유전자쌍 대쌍을 가져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삼중 결합하더라. 이거 그렸었죠. 그죠? 자, 그럼 중심 기준으로 전자가 2개의 방향 직선형이고요. 중심 기준으로 전자가 2개의 방향 직선입니다. 직선과 직선이 연결됐으니까 직선 구조, 선형 구조인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그래서 기억과 디귿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와 나예요. 자, 이주기 원소이고요. 얘네들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해결하셔야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주기 원소면서 3원자 분자이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거 2개 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드렸죠. 어떤 애? 그치? CO2 있고요. CO2 있고요. 또 누가 있다? OF2 있더라. 그지? 이걸 얼마나 선생님이랑 많이 했습니까? 자, 그럼 이 2개의 분자 중에서요. 자, 공유전자쌍이 4개인 분자 CO2가 가고요. 공유전자쌍이 2개인 분자 OF2가 나인 거예요. 해결되신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저 살펴봅시다. 자, 얘네들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이 Y라고 하는 애가 바로 산소인 거고요. 산소인 거고요. 자, 이때 이 X가 탄소. 자, 그리고 이때 이 이 G가 플로오린이 되겠구나. 자,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도 해결하셔야죠. 기억, 비공유 전자쌍 수는 나는요, 총 8개가 있고요. 나는요, 총 4개가 있습니다. 2배인 거 맞죠? 니은, 결합각은 가, 180도, 이제 나오겠다. 104.5도. 자, 그러면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요.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죠.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커요. 나가 가보다 더 크다. 기억, 니은, 디귿 오케이. 되셨어요? 자,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개의 분자만 판단할 수 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이주기 원소, 특히 2종류로 만들 수 있는 3원자 분자 중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 2개. 제발 기억합시다. 물론 원자의 종류가 뭐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또 다른 분자의 구조가 나올 수 있지만요. 2종류로 만들 수 있는 3원자 분자 2개 제발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19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3개의 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익숙한 분자예요.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자, 3개의 분자 또는 이온이 나왔는데 가부터 보면요. 얘네들은 암모니아 분자이죠. 자, 그래서 암모니아, 자, 질소가 단일 결합 3개,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자, 그래서 삼각불 구조였고요. 결합각 끝이 107도. 자, 중심 원자가 단일 결합 4개 있습니다. 4개가 가장 멀리 펼쳐지는 거 109.5도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질소 하나랑 수소 4개가 결합해 있는 정사면체 구조의 암모늄 이온이에요. 자, 다 볼까요? 그치, BF3. 자, 여기는 붕소라고 하는 애는 더 이상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고요. 자, 공유 전자쌍 세 쌍이 가장 멀리 펼쳐지는 거 평면 삼각형 120도.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보기가 해결이 돼요. 가부터 보세요. 자, 얘네들은 삼각뿔이었죠. 입체 구조입니다. 아니에요.
자, 니은 결합각이 제일 큰 거 120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09.5도, 107도. 오케이, 니은은 맞구나. 자, 가와 나는 모두 물에 잘 녹는다. 물에 잘 녹으려면요, 여러분 기본 조건 극성이어야 됩니다. 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비공유 전자쌍,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네,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극성 공유 결합이죠. 자,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대칭 구조. 비대칭 구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성 분자는요, 물에 잘 녹아요. 자, 그 다음에 나 살펴봐야죠. 자, 나. 얘네들은요,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이쪽으로 쏠리는구나. 즉, 얘네들은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구나.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정사면체라면서요. 대칭 구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면서 대칭 구조예요. 그럼 무극성 분자겠네요? 그럼 물에 안 녹겠네요? 그래서 얘네 틀렸어요 하시면 여러분 낚이신 거예요. 뭐에 낚였니? 여기에 낚이셨습니다. 얘네들은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혹시 이름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암모늄 이온입니다. 이 자체가요, 나라고 하는 입자 자체가 이미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에요. 그럼 여러분 플러스라고 하는 극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극성 물질에 녹아 안 녹아? 녹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나는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분자한 것처럼요, 선생님 극성 공결합 있고요, 대칭 구조. 자, 그래서 무극성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절대. 얘네들은 이 자체가 이온으로 전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물에 녹을 수 있더라. 잘 녹더라. 자, 그래서 답은요, 니은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가나다 분자 구조가 나와 있죠. 1, 2주기 비금속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 두 개의 분자 구조. 그러면 우리 일단 확인해야 되는 거 A, B, C, D, E 먼저 확인할게요. 자, 일단 A와 B 전자 하나씩 주고받아서 단일 결합.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 하나 있으면서 비금속 원소 공유 결합 만들 수 있는 거 수소밖에 없죠. 자, B와 C 전자 세어로 3개씩 주고받아서 삼중 결합. 자, 그럼 C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5개. 자, 이주기 원소 질소 있다고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애들은 원래는 원자과 전자가 4개. 단소였겠다. 많이 봤던 문제죠. 자, 나 볼게요. 요렇게 단일 결합 만들어내고 있다. 자, 단일 결합 만들면서 원자과 전자가 7개였네? 그러면 플로우린이죠. 자, 그런데 E와 C 사이에도요,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E라고 하는 애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 산소였네요. 우리 C가 누구였었죠? 질소입니다. NOF라고 하는 분자예요. 자, 여기 별표. 자, 이렇게 가와 나를 찾았으니까 볼게요. 가는 극성 분자이다. 그쵸? 극성 공유 결합이 있으면서 비대칭 구조니까 극성 분자입니다. 자, 결합각은요, 가가 나보다 크다. 얘네들은요, 중심 원자 주변으로 전자가 2개의 방향으로 펼쳐지니까 180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얘는 어때요? 잘 보셔야 돼요. 중심 원자 주변으로 전자쌍이 비공유 하나, 단일 이중. 즉 3개의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자, 우리 3개의 방향으로 펼쳐질 때는요, 기준이 삼각형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면 삼각형. 자, 그런데 우리 비공유 전자쌍은, 자, 중심 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자, 분자의 구조를 나타낼 때 말을 한다 안 한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꺾여 있습니다. 구분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제발 별표하시고 꼭 분자 구조 기억하세요. 자, 그럼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대략 삼각형 기준 120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합각은요, 180도가 120도보다는 커야겠죠. 자, 디귿 나에서 여기에서 자, C 질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갖는다. 자, 플로우린과 질소, 플로우린이 정기음성도 크고요. 질소와 산소, 산소가 더 큽니다. 전자를 뺏기기만 하니까 얘네들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맞는 보기는요, 기억과 니은 3번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 중에 NOF 분자는요, 선생님이랑 개념을 공부할 때도 같이 그려보긴 했지만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리기가 좀 까다로운 분자니까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오늘 3단원 다 대망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과 이제
역동적인 화학반은 4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에 한번 교재 쭉 넘겨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문제들, 틀렸던 문제들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